자, 발표자료 작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업계획서 목차대로 써야 하는가?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사업계획서 목차대로 쓰는 게 일반. 왜 그럴까요? 평가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목차대로 쓰는 게 이해가 빠른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왜 15페이지 이내도 어때요? 15페이지 이내라고 쓰라고 했지만 그걸 넘는다고 떨어뜨린다는 문구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서도 이 목차대로 안 한다고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의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사업계획서 목차대로 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량은 얼마나 해야 될까? 자, 분량은 일단 시간이 관계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 주십시오. 자, 분량은 얼마나 돼야 될까? 네, 발표자료 분량은. 자, 이거는 이제 피치덱, 뭐 데모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투자 유치라든지 다 마찬가지. 투자 유치라든지 뭐 정부 지원 사업 다 마찬가지인데 뭐가 중요하다? 예, 발표 시간이 중요하다. 발표 시간에 맞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얼마죠? 자, 예를 들면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지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게 내일 모레죠,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사업 창업학교가 이제 이번에 저희 코칭 받고 합격하신 대표님 계시고 제가 좀 PPT 받으렸는데 이게 신창사를 할게요. 신창사가 7분이더라고요. 7분. 자, 7분 발표면 몇 페이지가 적정할까요? 7분이면 보통 저희가 5분 발표면은 자 5분이면 권장사항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단 5분 발표면은 보통 저희들이 10에서 15페이지를 권장드립니다. 예, 그러면 요 정도로 발표하시면은 5분 내에 거의 뭐 나름 괜찮은 분량이고요. 7분이 어때요? 7분이면은 15에서 뭐 한 20페이지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으로 맞추시는 게 좋죠. 나머지는 별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발표 시간에 따라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지금 관심사 있는 게 예창패잖아요. 예창패 뭐 초창패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도패 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얼마냐면은 발표 시간이 15분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총 30분인데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죠? 30분인데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15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표와 그죠? QA를 각각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통 가이드 드렸죠? 보통 이제 10분에서 15분 발표 정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예, 추천사항은 뭐랬습니까? 추천사항은 10분 내외 정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5분을 다 해야 된다. 분량이 많다. 그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if 할게요. if 발표할 분량이 많다면 그러면은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15분 해도 되죠. 다만 이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냥 보통이라면 저는 권장사항은 10분 약간 넘게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 아마 언젠가 여러분도 평가위원이 될 때가 오겠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지만 10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하루 종일 듣거든요. 아침부터 6시까지 듣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평가라는 게. 또 중요한 게 돈도 얼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위원이 어쩌면 별 재밌는 일이 사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저는 그냥 아주 냉정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그냥 사명감으로 왜냐하면 저도 평가받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지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 15분 해버리면은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15분을 채우려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10분 이내는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분 약간 넘는 정도가
예, 적당하지 않을까. 예, 분량이 많지 않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되셨죠? 예, 궁금하신 분은 예,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소희님. 네, 여러분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예, 인사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제 처음 온지 안 온지 알고 저도 인사해드릴 거니까. 네, 안소희님 반갑습니다. PPT 없이 3분 발표인데 외워서 해야 하나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처음 들었네. 어떤 혹시 안소희님 혹시 어떤 지원 사업인가요? PPT를 없이 3분 발표하는 게 있나? 한번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예,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그랬는지. 예, 제가 나름 이 분야 10년 넘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예창패 진짜 한 5, 6년 전에는요. 5분 했어요. 5분. 5분 발표 진짜 했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예, 너무 짧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분 이상은 다 기본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용킹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지원금 얼마인가요? 예,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어떤 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제가 답변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조셉님 심사위원 입장에서 임팩트 있는 발표 서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하, 좋은 질문이네요. 예, 이거 한번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아마 발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약간 좀 경험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요셉님은. 또 질문 드려볼까요? 조셉입니까? 요셉입니까? 어떻게 발음? 예, 제가 지금 호칭해야 되나요? 자, 발표를 그저 서두를 좀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 예, 서두를 임팩트 있게 이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임팩트까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팩트 있게 해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오늘도 제가 만약 주제가 IR 투자 유치였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임팩트 있게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화두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임팩트 없어도 임팩트 없어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지. 그래도 뭔가 던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답변 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목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자 우리 문제제기 있죠. 대표님들 문제제기 있잖아요. 우리 문제제기를 시작하잖아.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때 임팩트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유로 예를 들면 제가 살을 한 20kg 뺐어요. 자 제가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살을 20kg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살을 빼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좀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이 없으면은 뭐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임팩트는 뭐죠? 일단 내 얘기. 일단 내 얘기가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시로 제시하자면은 일단 내적 동기란 부분이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제 가이드고요. 만약에 임팩트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안소희님, 신사업 사관학교요. 아 그렇군요. 신사업 사관학교 3분이에요? 그래요?
몰랐네. 야, 그래요? PPT 없이 오케이 다시 그러면 잠깐만 뭐야? 안소희님 그러면은 신사업 사관 청창사요. 청창사. 오 잠깐만. 근데 대표님 청창사가 3번 발표입니까? 그리고 청년 친사업 사관학교.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질문 안소희님.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표 자료 없이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다시 질문 드리면 사업 계획서를 띄워놓고 발표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봐. 지금 제가 또 혹시 또 실수할까봐 싶어서 좀 혹시 그 우리 요셉님 그 인공위성 대표님 맞습니까? 예, 확인차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 왜냐면 제가 닉네임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인공위성 사업하시는 우리 요셉 대표님 맞는지 한번 우리 요셉 대표님은 인공위성 하시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됐죠? 이렇게 발표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오케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참고로 팁으로 자 우리 또 단골 손님은 제가 또 잘해드려야죠. 자 우리 요셉님을 위한 팁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이드 내적 동기를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만약에 그 우리 요셉님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부분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실적을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실적으로 어필하거나. 근데 보통은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또 문제로 어필하죠. 문제로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분에서 앞서 있는데 인공위성에 있어서는 뭐 정말 열악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딱 제기하시게 되면은 같이 환기를 시킬 수 있겠죠. 분위기를 뭐 그런 정도가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최지연 안소희님 맞아요. 사업 계획 토대로 하고 아이디어스가 없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PPT가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그냥 발표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팁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업 계획서의 제일 일단 문제 뭡니까? 폰트가 작죠. 그죠? 사업 계획서의 문제 좀 폰트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업 계획서 발표의 특징이죠. 단점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폰트가 작죠.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기타 내용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네, 문제 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 뭐 상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제기 발표하겠습니다. 뭐 땡땡 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어때요? 평가원이 헤매지 않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큰 문제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외워서 해야 된다. 사실 외워서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생각으로는 사실 3분은 뭐 어때요? 3분이면은 그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3분인데 외워서 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크립트를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표 자료로 할게요. 스크립트 보통 그렇게 스크립트라 얘기하죠. 대본이라 할게요. 대본을 만드시잖아요. 한 10번 정도 이거를 읽어보면
예, 어느 정도 외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틀렸네. 읽어 정도 연습 더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3분 정도면은 10번 정도 하면은 거의 웬만큼 이제 머리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 외운다. 한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다 외운다 마음먹으면 더 떨려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외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운다는 생각하지 마라. 외운다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10번 연습했어. 난 20번 연습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약간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소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보고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디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문제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워서 한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번, 20번 연습하신 다음에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오늘 축구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지난주마더라도 훨씬 많이 오셨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 좋아요, 입장료는 좋아요입니다. 꾹꾹 누르고 들어와 주시고요. 계속 질문 남겨주십시오. 최지원님, 제가 나가봐야 돼서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무료 상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한 10분 내외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코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무료 상담은요, 아래로 메일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고요. 또는 위너스랩 샵, 저희 위너스랩의 공식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인 화면에서 상담 쿠폰 가셔가지고 그거 들어가 보시면 보통 뭐 1시간, 2시간 상담 쿠폰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맨 아마 위쪽에 무료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역시 그거에서 구매까지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전화번호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자가 되시면 무료 상담도 2배로 가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 분들이 10분이면은 우리 후원 분들은 20분 정도 이상 또 상담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소희님,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표 평가는요, 멘탈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 가지고 던진다 그런 마음. 여러분 왜 얼마 전 끝났잖아요, 미스트롯.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어떻든가요? 보통 뭐라고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즐기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안 합니까? 가수들이 뭐라고 참가자 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발표장 가셔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은 그래, 난 열심히 준비했어. 나 오늘 가서 그냥 내 할 얘기 다 하고 올 거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셔서 시원하게 하고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면은 아마 훨씬 덜 떨리지도 않고 혹시 떨어져도 후회가 좀 뭐 안타까움이 덜하겠죠. 근데 언제 안타까운지 아세요? 말을 다 못한 거야. 요거 내 미리 말할게. 요것도 원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급 스킬이죠. 저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발표를 많이 합니다. 발표하고 거의 확률이 제가 한 5대5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업계에서 50%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뭐 떨어져도 받고 붙어도 받는데 언제 제일 안타깝냐면은 떨어졌는데 할 말 다 못한 거야. 그럼 너무 후회돼요. 밤에 잠이 안 와. 때에 따라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그럴 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발표했어요. Q&A까지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보통 평가에 뭐라 하냐면은 평가위원장이 있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 하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뭔가 답변한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어때요? 그래도 할 말 하고 나온 거잖아. 그럼 어때요? 떨어져도 열받지 않지. 할 말 다 하고 나온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때요?
마지막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예, 수고했습니다. 이 말은 나가라는 말이거든. 자, 근데 어떻게 되냐? 딱 손 드는 거야.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아마 진짜 제가 보통은 다 그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예, 그러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 또는 아까 제가 Q&A 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은 이렇게 좀 더 보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하시고 나오면 혹시 떨어져도 후회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발표를 임하는 자세는 오디션을 나간다 그렇게만 먹으시고 마치 이번에 미스트롯 그런 가수처럼 여한 없이 뭐 즐기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질문 남겨주십시오. 오늘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료는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오늘 뭐 수고 많다. 좋은 얘기 많이 한다 싶으시면 아까 알려드렸죠. 슈퍼챗 좋습니다. 마치고 이제 시원한 것도 사 먹겠죠. 네, 안소희님 대본은 들고 들어가서 중간중간 봐야겠네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근데 또 말씀드릴게요. 대본을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수 있죠. 내가 다 못 외운 거야. 걱정되잖아요. 그럼 들고 들어가십시오. 오히려 그거를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저거 뭐야? 이렇게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평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하기 위한 뭔가 노력하는 모습 보면은 더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더 더듬거리고 만약 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대표님 부담 갖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외웠다. 그러면 대본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대문 방패자비님 혹시 유튜브 상에서 가장 참고하기 좋은 발표 영상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오늘 올린 걸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위너스랩 오늘 올라갔습니다. 오늘 블로그 아마 오늘 올라간 블로그인데 제가 내일 제 단톡방에 올릴게요. 내일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방금 그 남대문 방패자님 말씀하신 그 발표 자료 중에 좋은 영상들 있으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위너스랩 저희 채널에서도 우리 제 채널 내 검색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표 자료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이 뜰 겁니다. 그 중에 보시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뭐 22년, 23년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거 보셔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 수준은 어떻게 될까? 네, 디자인 수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일부러 막 이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풀 디자인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안 좋은데 디자인만 이쁘다고 합격해주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여력이 되셔서 디자인도 이쁘게 하겠다. 뭐 하십시오. 뭐 이왕 더 신경 쓴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서 목차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냥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든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